안녕하십니까. 재규 랜드로버 일산 전시장입니다. 랜드로버의 대표 차종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차량 보증기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0만 킬로, 소모품 보증기간은 5년 또는 20만 킬로입니다. KCC만의 특권인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나 연장 보증 상품 문의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스마트 키입니다. 총 5개의 버튼이 자리에 있고요. 상단에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라이트를 켜고 끄실 수 있는 버튼, 경보음을 울려주는 버튼까지 총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리스 엔트리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손잡이 부분 동그란 부분을 눌러주게 되시면은 도어가 이렇게 잠깁니다. 다시 손잡이 안쪽에 센서가 자리하고 있어 손을 넣게 되면은 도어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조수석 뒤편으로 주유구가 자리해 있습니다.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동그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유구가 열리고, 당연히 도어가 잠금인 상태에서는 눌러도 오픈은 안됩니다. 뒤로 와서 발 모션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제수 테일게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 테일램프 밑에 센서가 위치하고 있어 발을 깊게 넣었다 빼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발을 깊게 넣었다 빼게 되면은 트렁크가 다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발 모션뿐만 아니라 알파벳 O 밑에 손을 넣게 되면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눌러주게 되면은 트렁크가 개방이 되고요. 지금 트렁크를 보고 계시는데 탈부착 가능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보시는 오른쪽 편에는 버튼 2개가 있는데 당겨 주시게 되면은 이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평평하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시면요, 한 번 더 이렇게 락을 체결해서 평평하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당기는 레버가 보이실 텐데요. 다시 시트를 원 위치로 하고자 하시면은 당겨 주시고 뒤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은 원 상태로 복귀가 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고 살짝 등받이를 기대 주시면은 뒤로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제가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옆에 시트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만큼의 각도가 차이가 나고요. 보신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스도 시트가 가능합니다. 운전석으로 와서 메모리 시트, 실내에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실내에서 창문이나 문을 못 열게 하는 키즈락 버튼, 그리고 창문을 열 수 있는 4가지 버튼까지 있고요. 위에 마련된 버튼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위아래 좌우까지 조절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오른쪽 버튼을 불이 들어가는 상태는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동일하게 위아래 좌우로 조절 가능합니다. 밑으로 보게 되면은 버튼이 한 가지 있는데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온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계기판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위치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손잡이를 당기게 되면은
앞에 본넷이 열리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 보았습니다. 핸드편 좌측에 보이는 버튼 설명 드릴게요. 메뉴 버튼과 양방향 지금 화살표 모양이 보이시는데요. 메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게 디스플레이, 밑으로 내려보면은 비히클 세팅, 차량 설정과 차량 안내, 그리고 트리 컴퓨터, 계기판 설정까지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계기판 설정뿐 아니라 이 위아래 버튼은 노래나 이런 거 들으실 때 음량 조절하는 버튼으로 사용도 됩니다. 음량은 볼륨을 올렸다, 볼륨을 낮췄다, 그리고 트랙 변경, 다음 트랙 아니면 이전 트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라디오, USB, 블루투스 등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사람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명령으로 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통화하라고 하면은 전화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 전화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화가 걸리거나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버튼은 핸들 열선입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핸들이 따뜻하게 열선이 작동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요새 구간 단속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거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90km 이상 주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90km까지 올려주시고 리밋을 딱 걸어두게 되면은 아무리 악셀링을 하시더라도 그 90km 이상 속도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CAN이라는 버튼인데 이게 뭐 긍정적인 버튼이 아니라 얘는 캔슬 버튼입니다. 캔슬의 약자인데 이제 작다 보니까는 지금 CAN까지만 표시가 된 거고요. 말 그대로 리밋을 걸어 놨다가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자리한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세팅 해놓고 싶으신 속도를 쭉 올려주시고요.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km에 세팅을 하고자 하시면은 100km까지 속도를 쭉 올려주시고 SET 세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악셀레터를 안 밟게 되시더라도 100km 그 속도로 쭉 주행을 하시게 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브레이킹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속도가 줄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세팅해 놓은 값으로 다시 100km로 다시 주행을 원하시게 되면은 RES 리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악셀레터를 안 밟게 되더라도 세팅해 놓은 값으로 쭉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속도를 올리고 내리시고자 하실 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악셀레터를 안 밟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도 조절 가능합니다. 다시 핸들 뒤편으로 방향지시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돌려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 누를 수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누르시게 되면은 트리 컴퓨터 바꾸는 겁니다. 연비라든가 날짜도 나오고요. 주행 가는 거리까지 아시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들 오른편에는 와이퍼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어.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뒤에 와이퍼가 작동을 하면서 워시액도 같이 분실이 되고요. 그리고 살짝 한번 돌려주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뒤에 와이퍼가, 워시액은 안 나오고 와이퍼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드로버의 자랑인 인컨트롤 터치 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메뉴 화면이 나오고요. 홈 버튼, 설정 버튼,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그리고 미디어, 공조기 버튼까지,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전후방 센서가 위치해 있어서 소리가 좀 시끄럽다라고 하실 때는 소리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까지. 그리고 오프로드 가실 때는 자 토크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원하실 때는 이 전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휴대폰도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여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라고 표시가 될 텐데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핀 번호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됩니다. 또한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시면은 여기 미디어로 들어가셔서 휴대폰에서 노래 재생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블루투스 표시가 되실 거고요. 여기 CD 삽입구에 CD를 삽입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여기 CD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 2개와 HDMI 단자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mp3 파일이라든가 노래가 든 USB를 꽂게 되시면은 여기에 USB라고도 표시가 되실 텐데, 원하시는 거에 설정하셔서 노래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부로 내려와서 이 전원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비디오가 꺼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비디오가 켜진 상태가 됩니다. 동일하게 이걸 돌려주시게 되면은 볼륨을 조절하시는 기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열선은 크게 3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 재순환 장치, 프론트, 리어, 앞에 열선, 뒤에 열선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오토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에어컨 버튼이고요. 에어컨 세기 조절은 이렇게 돌리시면서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도 이렇게 돌리시면서 운전석, 조수석 따로따로 온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버튼과 동일한 버튼인데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방향을 위로 아니면 발로 아니면은 유리로 나갈 수 있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신호 대기하시거나 차가 막힐 때는 정차를 하게 되는데 얘가 스탑앤고가 작동을 할 겁니다. 시동을 꺼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원치 않고자 하시면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면은 작동을 안 하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계기판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게 되면은 스탑앤고 ON이라고 표시가 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켜게 되면은 스탑앤고 OFF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작동을 안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에코 모드,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모드가 일반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상에도 표시가 되죠. 일반 프로그램 선택됨. 그리고 여기 옆에 화살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잔디, 자갈, 눈길 프로그램 선택됨.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진흙,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 가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사장길이나 모래길을 가실 때 이 모드를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옆으로 ATPC라는 옵션과 HDC, 흔히 말해서 저속 크루즈 컨트롤과 내리막길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옵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일단은 ATPC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 되시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오프가 됩니다. 연달아 2번 누르시게 되면은 HDC ON이라고 표시가 되시는데, 내리막길 내려가실 때 브레이크를 안 하시더라도 그 속도 그대로 설정해 놓은 속도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행하시면서 고객님이 직접 본넷을 여실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셔액이나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는 직접 보충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본넷을 여실 때는 알파벳 O 밑으로 손을 넣게 되면은 여기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쉽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 내부입니다. 파란색 마개가 워셔액 주입구입니다. 뚜껑을 여신 상태에서 워셔액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엔진 위쪽으로 AD 블루 DEF라고 표시된 부분이 요소수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소수와 워셔액이 부족한 경우는 계기판의 경고등으로 전멸이 됩니다. 경고등이 전멸했을 때 워셔액은 이 부분에 보충을 해주시면 되며, 요소수는 이쪽 부분에 약 10리터만 보충을 해주시고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